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승종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그 책자에 역사학자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 본업은 역사입니다. 본업은 역사이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가면 서강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했고요. 또 독일에서는 튜빙겐 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훔 대학교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누가 그래요? 우리 백승종 교수님은 수박이다. 수박을 요즘은 나쁜 뜻으로 많이 쓰던데요. 저는 그렇게 나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유럽화가 다 돼 있어. 그렇게 한국에서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은 아니야. 말은 서양말을 하시지만 속은 아주 동양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른바 사서, 삼경은 그만두고 사서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관 속에는 이미 그런 육아의 사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동양이냐 서양이냐 하는 모습은 즉 동양적인 것은 한국적인 것, 고전적인 것, 서양적인 것은 서구적인 것, 현대적인 것 그렇게 봤을 적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한국적이면서도 우리는 대단히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또는 서구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서양적이기만 하지 동양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동양의 전통에 익숙하면서도 서구적인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 강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우리의 고대의 그죠? 과거의 사유 체계 속으로 한편으로는 안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깊이 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중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중용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령 이제 제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와 함께 4차례의 강의를, 중용에 관한 강의를 분이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게 되면은 중용이라고는 책이 지난 50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용에는 오늘날 우리가 쓸만한 구절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조금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그런 중용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책은 무엇이었지? 이 책에는 본래 무엇이 담겨 있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뭐 사셔도 좋고 빌려보셔도 좋은데 제가 아직 검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미에 있는 여러 도서관에도 이 책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1919년에 쓴 책인데 제목이 그렇거든요.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 그래서 이 책은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좋은 책이 나오면은 시민들과 책을 나누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 도서라고 하는 것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우수 교양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종 우수 교양 도서가 되면은 사실상 전국에 있는 뭐 한 1000개 정도의 도서관에 국가에서 그냥 줍니다. 그래서 아마 구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죠? 그래요. 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좀 되는데요. 엊그저께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에 있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책 하면서 제 이름을 딱 저자 이름으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이 64권이 있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지만 저에게는 64분의 1로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할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중용을,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중용을 제가 배운 것은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상당수가 그러하듯이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글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는데 어렸을 때는 한문을 읽고 해석은 해도 그 깊은 뜻을 알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뜻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용.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이 중용을 지켜야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죠? 나는 중용의 길을 가겠다. 즉,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쏠리지 않는 길을 가겠다. 그런 말들을 가끔 하기도 하고 중용 지도를 취하라는 충고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참 두 글자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중간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간이라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밖으로도 쓰러지지 않고 안으로도 쏠리지 않는, 그야말로 비유를 하면은 자갈길을 달리는 시속 60km로 달리는 트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럭 뒷칸에서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막 차는 이렇게 뛰고 있죠. 그런데 중심을 잡고 가만히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에 휩쓸립니다. 어떤 의미로든. 변화는 항상 있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도 외부에 매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안으로 숨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중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어느 한순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용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중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을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웃집 친절한 어머니처럼 티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용의 삶을 제가 아는 한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잘 실천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퇴계 이황 선생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죠? 그 퇴계 선생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수련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잘난 척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가만히 사실 적에는 고을에 관청의 하인들이 퇴계 선생을 봤을 때도 저분이 저렇게 우리나라 제1의 학자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몰라볼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동네 이웃 아저씨 대하듯이 아전들이 그렇게 뭘 모르고 퇴계 선생에게 말을 걸었다. 그럴 정도였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그 칼처럼 날카롭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속은 그렇게 공부가 잘 됐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인자하고 평범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중용이었다. 그리고 그걸 문자로서만이 아니고 실천으로서 한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